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을 좀 보기 전에 미증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는 강보합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약보합 마감을 했어요. 약보합보다는 좀 하락이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고요. 어제 미증시가 이렇게 혼조세 흐름이 나타났던 건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큰 부분이었어요. 미중 무역 협상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기술주 하락으로 인해서 투심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규장 시작 전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바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용들을 좀 잠깐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 그러니까 15%의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합의를 두고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정도를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혼조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좀 약한 듯 하지만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도 자국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LNG 사업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이제 일본이 알래스카의 LNG 사업을 추진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다시 보면 일본이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50%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NHK에서 기사가 나온 바가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일본의 협상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맥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이 협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LNG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하이스트리라든지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자동차 완성차 부품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현대차도 오늘 뭐 지금 7%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부품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SL, 하신,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따른 기술주들의 하락이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 이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전에 한미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 무역 대표인데, 한국이 트럼프와 협상을 잘해도 15에서 18%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높은 관세를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리 관세율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무역 협상을 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 보면 결국 이거예요. 15에서 18%의 관세를 전망하고 있고, 여기에 상호관세 외 품목별 관세, 뭐 자동차,
철강 이런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좀 큰 부분이 될 거고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8월 1일이기 때문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떠한 협상을 벌일지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거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임원희 전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과 유럽연합도 한국과 같은 처지다. 그러면서 10에서 20% 어딘가에서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1기 때 협상을 같이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상호관세 15%를 그래도 정확히 근사치에 맞추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줄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서 한국이 대미 수출을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그 수출 자유 규제를 하거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하면 그만큼 뭐 대미 관세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거액의 투자를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고 일단 어쨌든 일본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투자, 자동차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대규모 투자라는 3대 카드를 미국에 제시를 했고 관세율을 25에서 10으로 낮추면서 이 한국의 패키지 전략에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이 가져간 카드는 원전과 LNG, 비관세 카드거든요. 그래서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시장이 약하면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기에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함께 보시면서 그리고 이 협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오는지 보시고 나서 오히려 그때도 좀 더 안전한 스탠스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지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성투하시고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